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임채원 변호사입니다. 사기 예방을 위한 증거 남기기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말보다 문서를 받아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문서의 중요한 부분은 자필로 담아라. 자필을 받아라 하거든요. 실제 제가 수사한 사건에 이 계약서가 이 사건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기꾼한테 아니 이 계약서대로라면 당신이 사기친 거 맞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하는 얘기가 검사님 저 이런 계약서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썼다는 증거를 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제서야 계약서를 봤더니 전부 다 컴퓨터로 출력이 돼 있고 이 사람이 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계약서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중요한 부분을 뭐 금액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자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필적 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필적 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작성했는지 아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굉장히 좀 수사가 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문서에 도장도 좋지만은 무인을 찍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은 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무인을 찍으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여자분은 무인을 살짝 찍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인 감정이 안 됩니다. 무인을 찍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가 이런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할 때 무인 감정을 통해서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무인을 우리나라 말로 지장이라 그러잖아요. 문서에 지장을 찍으면 문서 내용을 밝히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인을 꼭 받으시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영수증을 안 받으면 내가 돈을 줬다는 그 증거가 없어서 나중에 민사소송을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백지에 서명 날인을 하면 안 됩니다. 백지에 서명 날인을 하는 행위는 마치 내 전 재산을 상대방한테 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한 4년 전인가 내가 실제 사건에서 그 아주 친한 후배한테 백지에 서명 날인을 해주는 바람에 한 넉 장 정도 되거든요. 한 장에는 10억 투자한 걸로, 그 다음에 다음 장에는 20억 투자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80억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는 위조됐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돈을 반환하라 이렇게 소송이 났는데요. 어렵게 이제 문서 위조죄가 밝혀지는 바람에 이 사기꾼이 실형 7년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개업식을 한다고 이제 그분이 지방에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물었죠. 돈 다 돌려받았습니까? 했더니 아직 돈은 하나도 못 돌려받고요.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백지에 서명 날인해 주는 바람에 한 인생이 망가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을 읽어보고 서명 날인해 줘야 되는데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만 듣고 그냥 서명 날인해 줬다가 실제로 이제 이 사기꾼이 2억 5천만 원을 갖다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데 이 피해자가 이제 대학 교수였거든요. 이분한테 서명 뭐 자동차를 뭐 할부로 뽑는데 서명 날인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용도 안 읽어보고 그건 줄 알고 서명 날인 해줬다가 나중에 그 사기꾼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교수한테 돈을 물어라. 이 보증인으로 서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2억 5천만 원 보증 채무 부담하고 월급이 반이 압류되고 그걸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것을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용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돈의 그 용도, 사용처, 어디다 쓸 건데를 반드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갚을 건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 상대방이 내 돈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겠다 약속 어떻게 갚을 건지 어떤 약속을 반드시 물어보고 그거를 차용증에 담아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그 CCTV 때문에 절도 사건이 많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차용증에 우리가 CCTV 설치하는 거와 같습니다. 이게 아무 일이 안 생기면 별 큰 의미는 없지만 제대로 이제 돈을 갚는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은 나중에 저 사람이 어떤 그 배신을 했을 때 딴 그 약속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투자 약정서인 경우 투자하고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와 대여, 돈 빌려주는 거와 투자하는 거를 구별을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돈을 빌려주는 거는 내가 빌려준 돈 원금을 회수하는 게 전제가 돼 있죠. 반드시 원금을 갚아야 되고요. 투자인 경우는 던질 투자, 자금 자자. 이 돈이 그냥 없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을 많이 주죠. 그래서 투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금을 보장해달라고 일단은 상대방한테 욕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순수한 투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원금을 보장해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과연 투자를 제대로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사람인지 아니면은 사기칠 사람인지 어느 정도 협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 원금 보장은 못 하더라도 50%는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협상을 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반드시 그 투자 약정서는 가급적 쓰는 게 좋고요. 투자 약정서를 쓸 때 많은 사기꾼이 수익이 날 때만 거기에 얘기가 돼 있습니다. 몇 퍼센트 수익이 나면 얼마 주고 뭐 몇 퍼센트 나면 얼마 주고. 근데 사람들이 손실이 났을 때는 거기다 안 적어 놓으니까 그런 의식이 없어가지고 손실이 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줄 거에 대해서는 서로 약정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는 투자의 원래 개념대로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 사기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그 무혐의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사건의 80%가 불기소되는 게 바로 그런 데가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대법원 판례가 뭐냐면은 원금 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했으면은 사기죄에 해당의 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원금 보장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사기죄가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서로 우리가 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어떤 필기구가 없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인 경우는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바로 문자 메시지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녹음을 한다든지 촬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대화 당사자끼리는 몰래 녹음해도 형사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는 당사자끼리라도 몰래 녹음하면은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판례를 내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이제 그 배상 책임을 물은 게 한 500만 원 정도? 그 밑에요. 다 밑에고 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증거 확보하는 수단 비용으로 생각하시고 민사적으로는 중요한 증거 확보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남기시면은 그래도 많은 돈을 사기당하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은 받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녹음을 하더라도 그냥 휴대폰에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별도로 보관해야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제가 상담했던 분인데요. 세입자한테 반환해야 될 돈이 6천만 원인데 그 석 달 뒤에 반환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이 사기꾼이 알고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이거는 세입자한테 반환해야 될 돈이니까 꼭 그 돌려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틀림없이 돌려준대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분은 무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어요. 이게 그냥 무통장 입금은 이제 돈이 보냈다는 그게 증거가 되니까 충분히 사기죄로 이제 입증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무통장 입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석 달 뒤에 돈 안 갚고 한 1년 뒤에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사기꾼이 하는 말이 나는 돈을 빌린 게 아니고 투자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고소를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무통장 입금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문자를 찾았더니 그게 다 문자가 증발이 됐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남은 거는 무통장 입금증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사건에서도 무통장 입금증 이거 하나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닌 것이 뭐냐 하면은 무통장 입금증은 돈을 보냈다는 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외에 이게 뭐 빌려준 건지 투자한 건지 물품 대금인지 거기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장에 비고란에 그러면 대여금 아니면 빌려줬다 이렇게 표시된 게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적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사기죄가 무혐의가 됐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코인 투자로 이제 한 1억 정도 투자했는데요. 문자로 엄청나게 많이 주고받았어요.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러고 마음을 먹기 한 며칠 전에 이제 그 여름날이었는데요. 도봉산에 놀러를 갔는데 그 계곡에 물이 하도 맑아가지고 손 씻으려고 휴대폰을 바위 위에 얹어놨거든요. 그러고 나서 까먹고 와버리는 바람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돈 보냈다는 증거밖에 없지 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게 휴대폰에 캡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별도로 클라우드에 올리든지 아니면 별도로 파일로 해서 보관해야 되는구나. 문자 메시지 녹음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문서로 안 돼 있으면 그게 중요한 증거니까 별도로 보관을 해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담아라 증거 남기기를 얘기했고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거래 상대방 말을 제고하고 확인하라. 제고하라는 뭐냐면 합리적인 의심을 이라는 그 기준 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라.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하나하나 쪼개서 들으면은 다 이게 거짓인 게 확인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처음 만남에 느낌이 안 좋은 사람은 경계끈을 놓치지 마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합리적 고수익 보장, 막 파격적 뭐 고수익 보장 이런 게 다 사기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그 다운 계약서 있죠. 이게 실제는 아닌데 이걸 뭐 편의상 뭐 이거 허위로 하나 만들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허위라는 그런 뜻의 문서를 상대방한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용어를 반대 문서를 받아라. 그냥 한 장만 다운 계약서 써주는 바람에 그 상대방이 실제로 그 사실이 아닌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뭐 고소를 한다든지 소송 걸어오는 사건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이름으로 된 문서가 나가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환을 해야 되겠죠.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그래서 이제 5가지. 첫 번째가 상대방 말을 재고하고 확인하라. 두 번째는 첫 느낌이 나쁜 사람은 끝까지 경계끈을 놓지 마라. 세 번째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 네 번째가 증거를 남겨라. 다 말하죠. 그다음에 5번째는 반대 문서를 받아라. 자, 이 오징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사기 없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